10여 년 전에 2014년 우리나라에서 큰 유성이 떨어졌는데 소원은 목록을 번호를 매겨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1번 이때 과천과학관에서는요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관측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11월 8일 날 고리 소멸, 토성 고리 소멸 현상이라고 해서 9월 달에 있을 개기월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만 관측이 되고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 요즘껏 혜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밤하늘에 수많은 천문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올 하반기에 꼭 봐야 할 멋진 우주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까지 요즘 가게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관측 전문가 조재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조재일 연구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생 패널은요, 과학과 특히 우주를 좋아해서 지구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황고은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원초등학교 6학년 황고은입니다. 유모차를 타던 어린 시절부터 6학년이 된 지금까지 집 앞 놀이터보다 자주 왔던 곳이 바로 이곳 과천과학관인데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와, 어릴 때부터 과학관 단골이었군요. 네. 적어주신 거 보니까 학교에서 방송반 아나운서로 활동하신다면서요? 아, 맞아요. 방송반에서 무슨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인덕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청한 곡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하루에 3-4곡 정도로 방송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멘트로 요즘 날씨와 그다음에 또 벚꽃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또 급식에 관련지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아나운서라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주제가 천문 관측인데 고은 학생은 천문 관측 실제로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작년 12월쯤에 이곳 과천과학관에 와서 토성과 달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천문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달력에 체크해둔 뒤에 가족들과 다 같이 꼭 보고 싶습니다. 와, 가족들이랑 보면 너무 좋겠네요. 이제 별을 본다는 게 정말 낭만적이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잖아요. 연구사님, 그럼 예. 올 하반기에 어떤 천문 현상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이 유성인데요. 별똥별은 다른 말로 유성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특정 시기에 유성이 비처럼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유성우라고 해요. 예, 유성우는 하늘의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맨눈으로 봐야 더 관측이 잘 된답니다. 매해 가장 많은 유성우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1월에 사분위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11월에 사자자리 유성우,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는데 이 4개의 유성우를 4대 유성우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성우가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되겠는데요. 8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관측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는 시간당 90개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과천과학관에서는 유튜브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틈새 광고까지 해주셨네요. 유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성이 그럼 왜 떨어지는 건지 또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건지 저 너무 궁금했어요. 그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 궤도 위에 부스러기를 남기면서 지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구가 그 부스러기를 통과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유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 유성은 대부분 작아서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타버리는데 일부 큰 것들은 다 타지 못하고 지상에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운석이라고 하고요. 10여 년 전에 2014년 우리나라에서 큰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진주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와, 제가 아직까지 유성우를 진짜로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달력에 꼭 체크하고 올해는 유성우를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중학생이 돼서 빌고 싶은 소원이 엄청 많거든요. 오. 소원이 빌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연구사님, 유성우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전에 황고은 학생이 유성우가 떨어질 때 소원을 빌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것은 진짜 순간이에요. 어, 그래서 그 순간에
소원을 생각했다가 소원을 빌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거든요. 왜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한 개 드리자면 오. 소원은 목록을 번호를 네. 매겨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1번 그리고 2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정말 기발한 예.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날짜의 새벽 시간대가 유성우가 잘 보인답니다. 예,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장소일 텐데요.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확 트인 곳과 주변에 인공 불빛이 없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달이 밝으면 유성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없는 시간대에 하늘을 보면 더 많은 유성을 볼 수가 있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해보면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이 안 보이는 새벽 시간, 인공 불빛이 없는 곳, 그리고 확 트인 곳. 맞나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예,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은 아, 유성을 볼 수가 없겠죠. 날씨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성우 말고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천문 현상은요. 두 번째로 올해 가장 큰 천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개기월식이 있습니다. 예, 개기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산란되고 파장이 긴 붉은빛만 통과해서 달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9월 8일 1시 20분경부터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2시 30분에는 완전히 들어가고 3시 53분에 빠져나오게 된답니다. 이때 과천과학관에서는요,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관측 행사를 와. 계획하고 있어요. 예, 고은 학생도 올 거죠? 일요일이에요. 올 수 있으면 꼭 오겠습니다. 오. 예,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에서 다음 월요일 새벽까지입니다. 예. 예, 세 번째는 11월 5일에 뜨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되겠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웠을 때 뜨는 보름달을 이제 슈퍼문이라고 부르고요. 슈퍼문은 11월 5일 오후 5시경에 떠서 다음 날인 6일 7시 45분에 지게 됩니다.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은 4월 13일에 떴었는데요. 슈퍼문의 반대말인 가장 작은 달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뭘로 갈까요? 스몰문? 슈퍼의 반대말은 슈퍼의 반대? 마이너? 미니문. 미니? 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이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예. 11월 5일에 뜨는 슈퍼문은 4월의 보름달보다 약 14%더 크게 보인답니다. 슈퍼문이 뜨는 날에도 과천과학관에서는 대면 관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예. 와, 블러드문은 달이 진짜 빨갛게 보이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연구사님, 블러드문은 정말 맨눈으로 봐도 잘 보이나요? 예, 학생 달을 맨눈으로 본 적 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맨눈으로 봐도 블러드문을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어요. 오. 예, 달은 우리 눈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은 맨눈으로 관측을 해도 충분하답니다. 달과 관련된 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식과 슈퍼문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넓은 영역에서 일어난 천문 현상도 눈으로 봐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성우가 이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면은 망원경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천문 현상도 있나요? 망원경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으로는 올해 11월 8일에 일어나는 토성고리 소멸 현상이 되겠는데요. 맨눈으로 토성은 볼 수 있지만 고리까지는 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망원경이 필요로 한대요. 고리를 보기 위해서는. 예. 근데 11월 8일 날 고리 소멸, 토성 고리 소멸 현상이라고 해서 토성 고리가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얇은 토성 고리가 특정 시기에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토성 고리가 이렇게 계속 네.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 딱 이렇게 어. 됐을 때 지구에서 보면 거의 안 보이겠죠, 고리가. 그렇게 해서 토성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해서 소멸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랍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희귀한 현상으로 13년에서 15년마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시점은 2009년이니 벌써 16년 전이 되겠네요. 예, 이때도 꼭 놓치지 말고 관측해 보면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천문 현상은 들을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토성거리가 진짜 없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토성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천문 현상 알려주셨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천문 현상마다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9월 달에 있을 개기 월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만 관측이 되고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4월에 일어난 개기 일식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천문 현상은 한국천문연구원의 매해 발행하는 천문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매해 연말에 다음에 있을 천문 현상을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되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행성을 선물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됐는데요. 행성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1967년에 발효된 우주 조약에 따르면 국가든 개인이든 달이나 행성 같은 천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행성 전체나 일부를 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진짜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념용, 아. 증서를 선물을 한 거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 미래의 인간은 정말 화성에서 살고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 나사 스페이스X 들어보셨죠? 네. 스페이스X, 유럽 우주국, 이사 같은 여러 기관이 화성 이주를 연구하고 있어요. 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 초반에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화성에 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얇은 대기, 화성에서는 지구 대기보다 1%밖에 없거든요. 얇은 대기랑 극한 온도, 온도 차이죠. 그리고 방사선.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오는 방사선을 차단이 가능한데 화성에서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이 그대로 지표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식량이라든지 물 문제, 그리고 고립된 환경에서의 그 우주 비행사들의 심리적 문제, 예,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인류가 계속 도전한다면 먼 미래에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답니다. 예. 오늘 올해 볼 수 있는 천문 현상부터 인류가 화성에 가는 미래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내용만으로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한국은 학생 같은 친구들에게 천문에 대해 더 추천해 주실 책 있을까요? 예,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은 한국천문연구원에 계신 심채경 박사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 예, 이 책 같은 경우는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냥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천과학관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미래과학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도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은 학생 덕에 오늘 꿀팁을 더 많이 얻어간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네, 제가 평상시에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사실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곳인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 꼭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사진과 영상으로 보던 행성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진행자님, 그리고 연구사님, 그리고 과천과학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25년 하반기에 있을 천문현상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별과 함께 특별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가천과학관 천문팀에서 천문현상이 있을 때 생중계를 종종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시고 우주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문현상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더라도 가천과학관 천체투영관 천문대에서 언제나 별 구경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